지난달에도 화재가 있었던 퀸즈 플러싱 커먼스 공사 현장에서 어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폭행 혐의로 모함한 배후 세력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18회 전미체전이 열립니다. 노동허가 카드 발급의 적체가 심각한 가운데 이민 권익 옹호단체들이 이민국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서민아파트의 추첨 경쟁률이 평균 60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지난달에도 화재가 있었던 퀸즈 플러싱 커먼스 공사 현장에서 어제 또다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백구경찰서는 15일 오후 2시 10분께 플러싱 커먼스 공사장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소방차 7대를 비롯해 3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출동하고 1시간 만에 진압했습니다. 토마스 컴포니 백구경찰서장은 공사 중 내부 목재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며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소방국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장소는 지난달 22일에도 화재가 발생했던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화재로 유니온 스트리트와 루즈벨트 애비뉴 일대에 차량이 통제되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도 한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플러싱 유니온 스트리트와 바우니 스트리트 사이 41번가 선상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방차 등이 출동했지만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이 7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가 닷새 만인 지난 12일에 풀려났는데요. 이 전 회장은 어제 뉴욕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모함한 배후 세력을 찾아내 엄중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1일 뉴욕 한인 회장 취임식장입니다. 김민선 회장의 취임식을 맡기 위해 민승기 회장 측과 뒤엉키면서 한인회관은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경로 전 뉴욕 한인 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여성과의 거리는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무슨 이유인지 바닥에 쓰러졌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여성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이 전 회장은 지난 8일 뉴저지 자택에서 체포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지 닷새 만인 12일에 풀려났습니다. 검찰이 취임식 당시 언론사에 찍힌 비디오 분석 결과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기 위해 누군가 배후에서 이번 일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하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소송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분명히 의도성이 있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은 그거는 제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 제 개인은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뉴욕에서는 무고죄가 성립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년 이상의 집행유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18회 전미체전이 열립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어제 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겸한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전미체전에서 뉴욕은 총 20개 종목 중 15개 종목에 22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체육회는 금메달 600개를 포함해 총 2,200개의 메달이 걸려있는 이번 체전에서 150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종합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축제이기 때문에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인들이 승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승을 목표로 하고 당연히 우승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사상 최다 규모로 발견되는 선수들의 각오도 남다릅니다. 선수단은 세계의 중심 뉴욕을 대표하는 선수에 걸맞게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세계 중심 도시 뉴욕의 기상을 마음껏 펼치고 뉴욕의 자존심을 세우고
반드시 쾌거를 이루고 돌아올 그런 생각입니다. 올해 미주체전은 버지니아 험든 지역에서 열리며 개막식은 19일 오후 6시 덜레스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마라톤을 비롯해 종목별 결승전이 진행되며 피날레를 장식하는 폐막식은 오후 3시에 브래디 파크에서 열립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노동허가 카드 발급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카드를 받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이민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민국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까지 제기됐습니다. 북서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 등 이민권익 옹호단체들이 노동허가 카드 발급의 심각한 적체와 관련해 워싱턴주 연방지법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연방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위법 행위를 저질러 노동허가 카드 신청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미국 내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허가 카드는 신청 후 90일 내에 발급해야 하고 기한 내 불가능할 땐 임시 카드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노동허가 카드 신청서가 극심한 적체 현상을 빚으면서 신청자의 상당수가 카드를 제때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일부 신청자들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불가피하게 취업을 일시 중단하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이번 집단 소송을 계기로 연방법원이 이민당국에 노동허가 카드를 90일 내에 발급하도록 강제 이행 명령을 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렌트의 고공행진에 서민 아파트의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욕시 서민 아파트의 추첨 경쟁률이 평균 600대 1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시 주택보존개발국은 지난해 41에 걸쳐 진행된 2,500가구 규모의 서민 아파트 입주 추첨에 150만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2,300가구 규모를 대상으로 한 26회 추첨에 36만 4천 명이 몰린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맨하튼의 공실률은 1.07%로 3년 내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월 평균 렌트는 3,475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서민 아파트는 맨하튼 42가와 11번가 교차로에 건립되고 있는 더 스카이로 오는 7월 13일까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더 스카이는 총 1,175가구 규모로 신축되는데 이 중 235가구가 서민 아파트에 해당합니다.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소득 기준과 자세한 자격 요건, 또 다른 서민 아파트에 대한 정보는 뉴욕시 하우징 커넥트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참여를 위한 각종 자료들이 한국어로도 제공되고 있지만 번역이 엉망인 경우도 많습니다. 제대로 된 번역 서비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이민자연맹을 주축으로 구성된 시민참여공동체는 최근 이민자들의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2015 정책 어젠다에는 특히 한국어 등 언어 지원 서비스 개선이 강조됐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표 참여를 위한 각종 자료들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되고 있지만 잘못되고 혼란스러운 번역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유권자 등록법을 숙지하지 못한 일부 투표소 직원들 때문에 이민자들의 잠정 투표권이 거부되는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 이민자연맹은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자료 번역 작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시 재정국과 선관위가 협력하고 한국어 등 9개 언어로 번역된 선거 교육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밖에 고교생의 투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교생 유권자 등록의 날을 시 전역 고등학교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요식업계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시간당 15달러의 인상안이 통과되면 뉴욕시에서는 퀸즈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15일 시 감사원은 보고서를 발표하고 요식업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15달러로 인상되면 시 전역에서 18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루별로는 퀸즈에서 수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퀸즈에서는 6만 6천 명의 요식업계 근로자가 연간 총 5억 5천만 달러의 임금 인상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 브루클린은 5만 4천 명의 근로자가 연간 총 3억 6천 100만 달러의 혜택을 받고 맨하튼의 3만 4천 명이 총 2억 1,700만 달러, 브롱스 2만 2천 명이 총 1억 6천 100만 달러 등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시 전역 요식업계 근로자들은 총 13억 달러의 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콧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요식업계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력도 향상시키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수혜 근로자 가운데 70%는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라며 소수인종 혜택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험지 인쇄 오류가 발생한 지난 SAT는 당초 1개 섹션만 채점에서 제외하기로 했었는데요. 칼리지 보드가 다시 2개 섹션 모두 채점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칼리지 보드는 지난 14일 SAT 시험에서 인쇄 오류가 발생한 섹션 2개를 모두 채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SAT 시험에서는 시험지 유형에 따라 8섹션 또는 9번 섹션의 시험 제한 시간이 25분으로 잘못 인쇄됐습니다. 당초 칼리지 보드는 독해 9번 섹션 또는 수학 8번 섹션 중 1개 섹션만을 무효화한다고 밝혔지만 다시 독해와 수학 섹션 2개를 모두 채점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시험 성적의 통보가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시험 결과 역시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시험 응시생들은 이번 SAT의 시험지 인쇄 오류와 관련해 오는 10월에 치러질 SAT 응시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인터넷 청원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아직은 채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학생도 없다며 이번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 학생들의 점수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 가운데 10% 가까이는 영어가 미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부분이 이민자인데요. 이민자들이 많은 캘리포니아와 뉴욕주는 이 비율이 각각 24%, 17%를 넘었습니다. 비영리 이민정책연구기관 이민정책연구소는 최근 미 전국 50개 주별 초중고등학교의 영어 미숙 학생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연방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미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영어 미숙 학생은 485만 1,527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이 4,947만 4,030명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9.8%를 차지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는 대부분이 이민자들인 영어 미숙 학생들은 미 전국의 각 교육구에 산재해 있지만 이민자 인구 분포와 밀집도에 따라 각 주와 교육구별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가 2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뉴욕주는 17.6%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네바다가 17.4%, 텍사스주 15.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는 학생 28만 3,044명 가운데 영어 미숙 학생은 2,416명에 불과해 0.9%에 그쳤습니다. 미시시피도 학생 49만 2,300명 가운데 7,739명으로 1.6%에 그쳤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불체청년 추방유예 행정명령이 시행 3년째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추방유예 신청은 그동안 매우 저조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함께 신청 자격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김정균 기자입니다. 전국 서류 미비 한인 청소년 23만 명 중 추방유예 신청 한인은 8천여 명. 강제 추방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과 노동허가서 취득 등의 혜택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의 추방유예 신청은 5%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의 1차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함께 시행 3년째를 맞는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이 유독 한인 청소년들에게 저조한 이유는 뭘까? 한인들의 경우 서류 미비자라는 사실을 숨기려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라티노 커뮤니티하고 비교하면 라티노 커뮤니티에서는 서류 미비자라고 하면 그렇게 스티그마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커뮤니티에서는 스티그마도 있고 사람들 뭐 눈치 그런 것들하고. 추방유예 다카의 신청 자격은 2012년 6월 15일 기준 31세 이하로 16세 이전에 미국에 온 경우에 한합니다. 2007년 6월 15일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어야 하며 현재 재학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자여야 합니다. 전과 기록 등도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은 민족학교와 한인타운 노동연대 등에서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서류 미비 한인 23만 명 중 3만 명의 한인이 청소년 추방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2차 행정명령 실시와 함께 지난해 자격이 확대된 추방유예 신청자는 4만 8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교통 혼잡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향후 대중교통의 증가와 지역 토지 개발 등의 상정을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수는 모두 1,850만 명. DMV에 등록된 자동차의 수는 1,400만 대입니다.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은 물론 대중교통 시설이 부족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커버시티 시청에서는 향후 25년을 내다보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교통 혼잡과 토지 이용 전략, 일자리 창출 등이 오픈하우스를 통해 공개됩니다. 장기적인 교통 투자에 대한 투자를 위한 계획을 하게 되고요. 그 돈을 과연 어디다가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그런 안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교통 혼잡의 경우 늘어나고 있는 인구수를 대비해 대중교통 시설을 늘려 혼잡을 피하고 토지 개발을 통해 개발되지 않은 땅들을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25년 후에 남가주 인구는 400만 명이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안이 주정부에서 채택될 경우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이 예산안에는 교통 문제와 함께 환경 오염을 개선하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온실가스를 2040년까지 어느 정도까지 감축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한 토지 이용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오픈하우스는 오늘 커버시티 시청을 시작으로 남가주 6개 카운티 각 도시에서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수문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결혼식 때 신랑 신부에게 짓궂은 장난을 치는 관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요즘 중국에서는 그 정도가 지나쳐서 신랑이 숨지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산동성 왕복 8차선 도로의 신호등 기둥에 벌거벗은 한 남자가 묶여 있습니다. 온몸이 투명 테이프로 휘감긴 이 남자는 결혼식을 앞둔 신랑입니다. 친구들이 꼼짝 못하는 신랑에게 케이크와 계란을 마구 던져댑니다. 신랑을 괴롭히는 나오동팡이라는 풍습입니다. 또 다른 지역에선 결혼식장으로 가던 신랑이 친구들에 의해 전신주에 묶여 역시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몰고 온 차량 때문에 도로 곳곳이 체증을 빚기도 했습니다. 形成了带来了不便，对自身的安全呢，形成了一些安全隐患。 그동안 신랑 신부 괴롭히기는 입맞춤을 시키는 정도에 불과했지만 이젠 여성 속옷을 입혀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등 강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因为本身结婚就是那种大家应该高高兴兴的，那样弄得挺狼狈的，不太很好，有点低俗。 지난 2일엔 산시성 신혼집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을 피해 달아나던 신랑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我就穿着这个迷彩服走进了卧室里边躲了起来，这没想到意外就发生了。躲在窗口的蔡某呢，失足从6楼直接坠下。 떠들썩한 결혼식을 만들어 악귀를 쫓아낸다는 것이 나오동팡의 유래. 하지만 자극적인 행사로 변질되면서 이제 사회 악습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조지 워싱턴 브릿지 도로 바닥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이 튀어나와 교량을 통행 중이던 약 10대 차량의 타이어가 무더기로 파손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어제 오전 브릿지의 뉴저지 방향 어퍼 레벨에서 철제 나사가 도로 위로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나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량 10대가량의 타이어가 파손됐습니다.
항만청은 곧바로 복구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퀸즈 플러싱과 맨하탄의 한인타운 일대에서 5년간 매춘을 해오던 한인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매매 고객들에게 크레딧 카드를 받고 가짜로 만든 의류 도매 회사에 지급하는 것처럼 돈 세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를 제공하는 동시에 약 19만 달러와 17만 달러에 달하는 마약도 거래해왔습니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 2명을 돈 세탁과 사기 혐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1일 낮 1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플러싱 퀸즈 공립도서관에서 제2회 이민 리소스 페어가 열립니다. 행사에는 35개 이상의 한인과 중국계 등 아시안 이민자 권익 봉사단체와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고 이민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 정보를 알릴 예정입니다. 또 노동법 관련 워크숍과 무료 법률 상담도 제공되고 한국어를 비롯한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스님 행세를 하며 관광객에게 돈을 강요하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일라인 파크와 센트럴 파크 등 뉴욕시 주요 관광 명소를 돌아다니며 주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팔찌를 주고 대가로 5불에서 20불의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인들은 플러싱에서 거주하는 중국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고 습기도 덜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9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구름이 많겠고 가끔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화창하고 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